얘들아 이제 우리 집합을 배운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좀 나옵니다. 명제와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명제라는 것은요 그냥 한번 좀 정의를 바로 좀 해봅시다. 명제와 조건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명제라는 것은요 정의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키가 큰 학생 이건 명제일까요? 아니에요. 키가 가장 큰 학생 이거는요? 명제죠. 2 더하기 3은 4이다. 명제예요? 아니요. 봐봐. 이러면 안 된다고. 명제. 명제예요. 명제이지만 거짓인 명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같은 얘들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조건이라는 것도 한번 좀 바로 봐볼까?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손. 변수가 있고 없고. 땡. 내가 이거 적지 마세요. 얘들아 이건 명제야. 명제야? 그럼 변수 x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소되니까 소거가 되니까 아닌 거라고? 명제 왜 x 없어지니까 얘들아 얘는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명제는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에요. 이 식이 참이라는 게 보이죠 눈에. 그죠? 근데 조건이라는 것은요 이런 식인 거예요. x의 값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얘만 보고 우리는 이 식이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말을 못한다고. 그지? 확실한 차이점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항등식 이나 부등식에서도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 나와요. 같은 얘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뭔 차이인지 확실히 알겠어? 그러고요. 얘들아 명제는 대부분 기호로 주로 P를 씁니다. 소문자 P야. P로 표시를 하고요. 명제의 부정이요. 그 부정을 not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물결이 부정을 의미해요. 얘를 읽을 땐 not P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4이다. 아까 그런 예를 들었었죠? 그것은 명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인 명제라고 했죠. 내가 이거 적지 마세요.
P라는 얘를 2 더하기 3은 4이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not P라는 얘는요 2 더하기 3은 4가 아니다 라는 게 되어버리죠. 됐나요? 오케이? 얘는 부정을 했더니 참이 될 수 있었던 얘들이에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너도 안 갖고 왔냐? 놀래! 그리고요 이제 명제랑 조건 이게 다고요. 이게 다고 이제 여기서 조건과 진리집합의 정의를 좀 쓰라고 했어요.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조건은요 결국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런 얘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대부분 조건이나 명제 둘 다 P로 좀 많이 써요. 조건 어떠한 PX의 진리집합은 우리 집합은 얘들아 대문자로 많이 쓰지. 대문자 P로 적고요. 조건 얘들아 Q 이렇게 적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적지 마라. 이렇게 적지 마세요. 구랑 헷갈려요 나중에. 알겠죠? 절대 그렇게 적지 말고요. Q 뒤에 꼬리 달아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당장 필기체를 바꿔. 알겠어? 자, QX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조건 PX, QX 이렇게 X 매번 적지 않습니다. 매번 적지 않고요. 이렇게도 적어요. 그냥 조건 PX랑 QX를 그냥 변수로 생각을 해서 변수를 생략해서 P와 Q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조건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 알려줬고요. 밑에 한번 보면 조건의 부정과 그 진리집합을 기호로 좀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 자, 조건 어떤 조건 PX라는 것은 부정은 not PX로 적을 수 있겠죠. 이 예시를 좀 들어줄게. 이렇게만 말하면 좀 잘 모르거든. PX라는 거예요. 예시로 PX라는 얘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요 not PX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로 생긴 거예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얘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했죠. 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 언급을 해주는 거야. 일부러 용어에 익숙해지라고. 그러면요 얘의 진리집합이라는 것은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요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 P라는 얘는요 마이너스 1과 2가 있을 거고요. 진리집합 P라는 얘, not P라는 얘는요 얘는 문자 좀 이따 적을게.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좀 나타낼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요 얘의 표현은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P의 여집합으로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죠? 결국은 여집합의 정의가 이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들 이런 말이잖아. 결국은 이 PX가 아닌 거인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PX가 아닌 거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P의 집합을 원소가 아닌 것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요. 이 PX라는 것은 조건 PX라는 것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not P라는 것은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으로 생겼다고요. 됐나요? 자, 이제 조건 명제랑 무엇인지 좀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조건 명제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니? 나만 이상하다 느끼나? 아, 그래? 얘들아, 조건이랑 명제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었어. 그렇지 않아? 근데 조건 명제, 조건이면서 명제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 조건 명제라는 것은요, 명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명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 조건 명제는 뭐를 줄임말이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줄임말이야. 이게 뭔 말일까 싶으면요. 어떠한 P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이면 Q를 만족한대요.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 P라는 얘가 있어요. 그거이면 Q라는 얘를 만족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명제죠. 그죠?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알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조건 P가 이 말이 조건 P가 참이면 조건 Q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요, 얘네들은요, 앞에 얘가 이름이 있어요.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 P가 참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리고요,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요. 됐나요? 이렇게만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거든? 한번 옆에 예제를 통해서 조금 볼 거야. 같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얘네들은요, P이면 Q이다. 매번 이렇게 한국말로 쓰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좀 나타내줘요. P이면 Q이다예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정리를 좀 하자면 조건 P가요, 참이 되게 하는 변수에 대해서요, 조건은요,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했죠. 그리고 내가 조건 P라는 얘를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변수에 대해서 조건 Q의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옆에서 나올 거긴 한데 이건 적지 마요. 옆에 문제 바로 있어요. 너네가 좀 감을 좀 잡으라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는 것은 조건이죠. 어떠한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내가 조건 P를 x가 2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조건 Q라는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내가 이렇게 놨어. 조건 Q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왜 아니라 생각해? 이도 포함인데 P는 포함이 안 되니까. 얘가 참인데?
얘가 참이야. 2보다 커. 2보다 큰 자연수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3부터 시작하지. 그치? 이러한 내가 여기에 하나의 원소를 좀 데리고 와보면요. 3 있죠, 3. 그죠? 근데 얘도요, 마찬가지로 3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란 말이야, 참.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에 대해서 얘도 참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참 되니? 된다고. 돼요. 알겠어? 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을 거야. 이거 참이지? 더나 그치? 그럼 그 x값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x가 2보다 큰 자연수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참인 명제가 되어버립니다. 알겠나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오니? 조금 더 보면서 봅시다. 그리고요, 우리 이 P이면 Q이다 라고 읽는 거고요. 얘가 또 참이 되게 하면요. 어떤 기호로 적냐면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이다 라고 짝대기가 2개로 바뀝니다. 알겠죠? 내가 이제 얘만 보면 아, 이 명제는 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이면요. P이면 Q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나요? 이거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 그래서 조건 명제의 참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조건 명제는요, 결국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고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아까 어떤 값에 대해서 말했어?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얘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었던 것처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원소가요. 얘도 들어있다면 얘 완전히 들어있다면 다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원소가 얘에 있다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얘를 진리집합으로 좀 판별을 할 건데 한번 봐봐요. 얘의 판정은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결국은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이 진리집합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지금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좀 적어봅시다. 조건, 명제. 조건 명제는 조건이 아니라 명제예요,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명제. 알겠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Q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P가 가지고 있는 P가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Q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건 명제의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에서도 계속 언급을 좀 해줄게. 이 느낌이 글로만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Q라는 얘가요. P에 완전히 포함이 돼야 돼요. 참이 되게 하는 어떠한 P의 값에 따라 참이 되게 하는 어떠한 P의 변수값에 따라서요. 변수값에 따라서 얘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자, PQ가 참이라는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요 Q를 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용어에 좀 익숙해져 보세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게 조건명제의 참을 판별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도 좀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명제니까. 그지? 그러면 조건명제의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적어봅시다. 진리집합. 자, 저기 거짓이라는 거 방금 위에서 말했죠? P라는 얘의 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진리집합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원소를 찾으면 돼요. 이게 존재를 한다면 명제는 거짓이 될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이에 반하는 예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요. 어디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냐면 요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어떠한 X라는 원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발레가 될 겁니다. 됐나요? 왜요? 조건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요. P라는 집합은 Q에 완전히 포함돼야 된다고요. 그럼 Q에서 벗어나 버린 이 부분이 있다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게 명제의 문제예요. 자, P이면 Q이다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진리집합 가지고 좀 판별을 해봅시다. 1번의 진리집합 P라는 얘는요. X바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진리집합 Q라는 얘는요. X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판별이 혹시 되니? 마이너스 2보다 수직선 그리지 마세요. 굳이 그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게 이게 집합 P예요. Q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또 진리집합으로 해석을 해주면 P라는 얘가 Q에 지금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건 보이죠? 그렇다면 이건 참인 명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 진리집합의 조건 명제의 흐름으로 좀 보면요. 어떠한 얘를 참이라고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이 있어요. 그 X의 값들이 요 명제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니 거짓으로 만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조건에 만족하는 X에 대해서요. 그 X 값들에 대해서요. 그 X 값들에 대해서 그 X가 여기 X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조건 Q는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이 조건 Q가 참이 되어버린다면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안 되면 조건 Q가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혹시 은수야, 이거 P이면 Q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2분의 1의) 확률이다 찍어라. 뭐야? 잘 생각이 들지 않아? 토스.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너요 너. 거짓? 왜 거짓이라 생각했어? 응. 0하고 1을 어. P에서는 진립이 되는데 맞아. Q에서는 성립이 안 돼. 맞지? 정확해요. 그러니까 발레를 찾은 거예요. 우리 지우가 방금 한 게 발레를 찾은 거예요. 얘는요.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어떠한 값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좀 적어봐요. P라는 얘의 진리집합을 좀 적어볼게. 얘는 집합이 순서쌍으로 생겼어요. 순서쌍으로 생겼고 원소가 순서쌍으로 생긴 거예요. X는 0 또는 Y는 0인 거예요. 그리고요. Q의 진리집합은요. 단 하나밖에 없죠. 원소가. 뭐밖에 없어요? X는 0, Y는 0밖에 없고 0,0으로 좀 적을게요. 순서쌍으로 P를 잡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요.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집합, 이 조건 명제는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 P 집합 안에는 0,1이라는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얘는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조건 명제는 참 거짓이 되겠네요.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그래, 너네는 밑에 이어서 좀 적어라. 나는 너네 시야를 위해서 조금 없앨게요. 3번이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해보자. 조건 P이면요. 조건 Q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왜? 얼마 넣는다고? 마이너스 1. 그리고 Y에 0 넣으면 그치? 얘들아 다 들었니? 내가 들렸으면 아마 너네도 다 들렸을 거야. 얘가 주원이가 한 것도 발레를 찾은 거예요. 발레를 찾은 건데 그 발레가 뭐였냐면 이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었어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조건 P는 참이 된단 말이야. 이 참이 되는 게 여기에 쏙 들어갔어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1과 0이면은 좌변이 0이 돼버려요. 0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거짓이 되어버리죠. 됐나요? 이렇게 발레를 찾는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그 발레를 찾는 연습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많이 알려줄게요. 3번은요. 그냥 발레를 찾아서 해결을 했으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잡았거든. 그냥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로 잡았어요. 둘 다 음수여도 안 되잖아 어차피. 맞나요?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될 거고요. 자, 4번이요. 자, P이면 Q이다. 1이나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3. 왜요? 그 P에서 양쪽 변에 X를 곱하면 Q가 성립을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얘네들은 정확히 진리집합이 나와버리죠. 그죠? 얘들아, 이 P가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 뭐야? 마이너스 2. 맞아. 마이너스 2랑 2란 말이야.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랑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성립하나요?
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조건 명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진리집합으로 풀게요. P라는 얘는 마이너스 2와 2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Q라는 얘는 0과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P라는 얘가 Q에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어떠한 느낌인지 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이라는 것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P 또는 Q, P 이고 Q, P 또는 not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진리집합을 구할 거거든? 그럼 집합 파트로 뭔가 머릿속이 넘어가서요. 또는이면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합집합이었던 거 기억나요? 합집합의 정의가요. 또는 아니었어? 그러지 않아? 앞으로 넘어가 볼까? 우리가 집합을 열심히 배웠다면 이게 기억이 났겠죠? 합집합의 정의가요. 어떤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데리고 와서 그게 또는 이거 또는 요거를 만족하면 합집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도 합집합으로 적히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교집합. 맞아. 이거는 Q의 여집합으로 적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집합이 필요한데요. 집합 P라는 얘는요. X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집합 Q라는 얘는 X바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적을 수 있고요.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얘가 아닌 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번 P 또는 Q라는 것은요. 진리집합 P 합집합 Q로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진리집합 P 합집합 Q라는 것은 수직선 위에서 좀 나타낼게요. P라는 얘 집합 P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집합 Q는요. 아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Q의 여집합은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것만 그려놓는다면 집합을 찾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P 합집합 Q라는 것은 P와 Q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얘는 X바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P 이고 Q 이거는 P 교집합 Q라고 했어요. 그럼 P 교집합 Q라는 것은 P와 Q가 겹쳐져 있는 부분인 여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본다면 X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Q의 여집합을 그려놨으니까 P 합집합 P가 얘네예요. Q의 여집합은요. 여기들이죠. 그죠? 색칠한 부분 전체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고요. 2보다 크다.
이렇게 적히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x바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봐요.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대요. PQR을 봅시다. P 합집합 Q는요 P예요. 이거 뭐게? Q가 포함돼. Q가 P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에요. Q와 R은 서로소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볼게요. P라는 얘 안에 Q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R이라는 얘는요. Q와 서로소예요. P랑은 아무런 관계를 언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겹치게 좀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참이 아닌 거 고르래요. 참이 아닌 거요. 얘들아 Q이면 P이다라는 것은 이게 참이 되려면 Q가 P에 포함된다. 이게 참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요. 1번 맞네요. 참이네요. 2번은요.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바로 좀 해석이 가능하니? 이렇게 돼? 이거 참이에요? 참이에요. R이라는 얘는요. 여기에요. 그죠?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야 여기. 여기 안에 R이 쏙 들어가 있니? R이 쏙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그리고 자 P2고 Q 이거 뭐예요? P 교집합 Q죠. P 교집합 Q는 Q네요 Q. 그럼 얘는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나요? 된다요. 그래서 바로바로 좀 확인해봐. R의 여집합은요 이쪽이고요. Q는요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참이 되겠네요. 자, P2고 R이다. P2고 R이다 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not Q에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not Q는요, 이쪽이에요. 맞죠? 참이에요? 네, 참입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 P 또는 Q라는 것은요, P 합집합 Q예요. P 합집합 Q라는 것은 P죠, P. 그죠? P라는 얘가 R에 포함되어 있냐 물어봤어요. 아니죠? 그죠? P가 R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안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진리집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내면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좀 해보고요. 개념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10, 11, 12번은 조금 너네가 내용은 쉬운데 문제에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예시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길 겁니다.